사실 원래는 돈값은 한다라는 게 애플이었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에어팟 맥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에어팟 맥스입니다. 지금 양쪽 색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쪽은 원래 순정 상태의 색상이고요, 이쪽은 케이스를 사용한 색상입니다. 케이스는 이런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색상이 더 마음에 들어서 깔맞춤을 한 느낌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점은 좀 리뷰하기 앞서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이어폰과 헤드셋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은 광고로 받았던 소니의 링크버즈고요, 요거는 에어팟 프로입니다. 1세대 제품이고요. 그리고 헤드셋으로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블루투스 헤드셋이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되지 않는 마샬의 메이저 3 제품이었습니다. 되게 감성적으로 생기고 예쁘게 생겼죠. 하지만 이 제품같이 오버이어, 즉 귀를 완전히 덮는 제품이 아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이어 방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차음성 부분에서도 되게 떨어지고, 사실 오래 끼고 있으면 귀를 계속 누르기 때문에 귀가 아프다라는 압박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에어팟 맥스를 가장 주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링크버즈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받아서 그냥 있으니까 쓰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전동 킥보드를 매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노이즈 캔슬링을 끼면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오픈형 제품을 사용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구매해서 제일 잘 사용했던 건 에어팟 맥스인데요, 사실 이번에 에어팟 맥스 2세대가 9월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펙 당연히 중요하죠. 노이즈 캔슬링이 2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소니의 알파7 M1, R2, M3, M4를 구매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카메라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스펙은 4K 안 나던 게 4K가 되고, 손떨방 없던 게 손떨방이 생기고, 화소가 2100만화소, 2400만화소였던 게 4000만화소까지 올라가고, 로그 파일도 지원 안 하던 게 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10비트 지원을 안 하던 게 10비트를 지원하기도 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냥 우리가 박스를 딱 열면 느끼는 감정이 없습니다. 왜냐?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에어팟 프로 달라진 거 저도 압니다. 유닛은 똑같이 생겼더라도 케이스에서 키홀더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구멍, 밑에 LED 인디케이터, 스피커 이런 게 생겼다는 거 저도 알아요. 맥세이프 충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제품을 언박싱하고 구매를 해서 뭔가 사용을 할 때 좀 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원래 구매하려던 건 이 제품이 아닙니다. 소니의 5세대 헤드셋인 제품,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가격이 40만원 중후반대로 사실 정가 기준으로 74만 9천원, 쿠팡에서 제가 구매한 건 57만 9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한 10만원 정도, 약 10만원 정도가 더 저렴했습니다. 사실 스펙적인 측면에서도 둘이 라이벌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소니 제품이 더 우수하다라는 얘기도 많은 만큼 사실 그 제품을 사는 게 훨씬 가성비 있는 그런 구매였을 텐데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간단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맥북 프로 M1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맥북 에어 M2를 구매를 또 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돈지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패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워치, 폰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맥북 프로, 맥북 에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느끼는 게, 그냥 맥북에서 영상 편집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 아이패드를 딱 켜면 화면만 켜는 순간 넘어갑니다. 이어폰이 다른 기기로 넘어가요.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듣다가 화면 끄고 아이폰을 딱 켜면 아이폰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런 점이 너무 편리했어요. 일일이 블루투스 들어가서 한 번씩 눌러주고 그런 거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편리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소니 제품은 탈락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소니 제품이 카메라와 연동을 해줘서 내가 소니 제품을 끼고 있을 때 떠들면 제품의 마이크를 통해서 카메라에 녹음이 된다, 그랬으면 소니를 샀을 텐데, 제가 소니 폰을 쓰는 것도 아니고 소니 태블릿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이 제품으로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나중에 총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가성비는 아니다 보니까 얼마 정도의 사용 가성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에 대해서 보러 바로 가시죠. 고! 그러면 바로 제품에 대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트랙패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각종 SSD, 하드 이런 것 때문에 좀 책상이 더럽긴 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이 되게 무겁다는 점입니다. 뭐야 시작부터 단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 맞습니다. 가벼운 게 당연히 더 좋겠죠. 사실 이 제품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좀 까고 시작하는 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품이 접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목에 걸기에도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케이스, 파우치, 애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파우치를 낀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이거든요. 집어넣으면 사실 이게 나름대로 케이스, 파우치 용도로 만든 걸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잡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보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되게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특히 실버 색상으로 구매하면 가장 걱정 많이 하는 부분이 이 헤드 부분의 이염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런 천조가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되게 노출되기 쉽고 이염이 되기 쉬워요. 물들기도 쉽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 이염이 걱정되지만 애플에서 정작 제공해준 파우치로는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마샬 헤드폰과 비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소니 헤드폰도 그렇고 웬만한 헤드폰은 이렇게 생겼고 접힙니다. 이렇게 접혀서 그냥 가방 같은 파우치에 딱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죠. 원래는 이런 게 가방에 딱 들어가야 뭔가 휴대하기 편하고 이런 이점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히지 않습니다. 접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동하면서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집안에서 써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실제 광고를 봐도 운동을 하면서 착용을 한다던가 그냥 뭔가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들은 막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뭔가 신문을 보고 핸드폰을 보는데 나는 조용히 본다,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컨셉에 부합하려면 뭔가 좀 들고 다닐 때 편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파우치를 가방 안에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넣어서 착용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얘를 쓰면 이 파우치를 또 가방에 넣어야 돼요. 이 또 파우치가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간단한 뭐 크로스백 같은 데에는 생각보다 비율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상태가 뭐 당연히 부드럽고 매끄럽고 고급스럽고 저도 아는데 이런 거 보이시나요? 지금 사실 이게 조명이 좀 어두운 세팅으로 하고 제 색감을 찾기 위해서 좀 어두운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매한 지 2주 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토트백, 제 검정색 토트백에 넣어서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이염이 된다는 점, 또 뭔가 파우치를 보호하는 파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색상은 실버 색상이기 때문에 이 색상이 진짜 색상이고요. 요거는 케이스를 씌운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 되게 부드럽게 조절이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749,000원짜리, 정가 749,000원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상하고 드드드드득 거린다,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 애플워치 용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애플워치 용두?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용두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사이즈는 더 크다.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냐면 누르면 재생, 누르면 멈춤이 되고요. 따닥 누르면 다음 곡이 되겠죠. 물론 이것들은 다 세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돌아가는 거, 볼륨 조절 업다운이 됩니다. 이 방향도 이쪽으로 눌렀을 때 플러스를 할지 이쪽으로 눌렀을 때 플러스를 할지 이런 거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노이즈 캔슬링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한번 누르면 켜지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의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빠집니다. 이어컵이 빠지기 때문에 이 이어컵을 뭐 간단하게 이염이 됐다거나 좀 더러워서 좀 씻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제품만 빨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뭐 이런 마이크가 몇 개 있고 뭐 총 9개의 마이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이크가 9개다 라고만 알지 뭐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인지 음성 인식용 마이크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입니다. 라이트닝 포트예요. 뭐 나온 지 2년 가까이 된 제품이다 보니까 라이트닝 포트로 다 까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나온 아이패드, 아이폰, 뭐 웬만한 기기들이 애플 제품 라이트닝으로 나왔었어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겠지만 어쨌든 이게 라이트닝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 왜냐면 요즘 나오는 아이패드, 맥북 이런 제품들은 또 C타입인데 아이폰이랑 얘만 또 라이트닝인 게 좀 아쉽죠. 야,
그거 네가 말한 대로 1, 2년 전에 나왔는데 그거 갖고 까면 어떡해 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도 애플 공홈에서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뭐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한번 리뉴얼 됐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로 얘를 좀 바꿔서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플 연동성 되게 뛰어납니다. 뭐 배터리 같은 거 뜨는 거 당연하고요. 이렇게 뜨죠. 연결 누르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기화를 간단하게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동성이야 원래 애플 제품들 뛰어나니까 뭐 그런 거야 깔 게 없겠죠. 일단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동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파우치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파우치를 끼고 충전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충전도 되지만 보통 파우치를 끼고 충전을 하겠죠. 보관 중에 충전을 하니까. 어라? 라이트닝 포트가 보이지 않네요. 보이시나요? 라이트닝 포트가 숨었습니다. 왜냐? 요거를 최대로 늘려놨기 때문이죠. 요거를 최대한 줄여야 여기에 라이트닝 포트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냥 항상 제일 크게 늘리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줄이고 충전을 한 다음에 최대한 늘리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저처럼 최대한 늘리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 저보다 머리가 작으신 분들, 뭔가 되게 애매하게 중간 어딘가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맞춰서 사용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충전을 하려면 포트가 숨습니다. 중간 어디에 놔도 포트는 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줄이고 충전을 하고 또 다시 머리에 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에 맞지? 다시 이렇게 세팅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동 센서가 있어서 이 파우치에 넣어야 뭐 인식이 안 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이 넓게 뚫어놨는데 좀 더 넓게 뚫지,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점과 얼마 정도에 구매했을 때 가성비가 있고 어느 정도 선까지 구매했을 때 그래도 쓸만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애플 기기를 뭐 아이폰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꼭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소니 제품 같은 것도 그냥 사실 하나의 기기에서 사용할 거면 그냥 블루투스 한번 연결해 놓으면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되기 때문에 뭐 기계 하나에서 사용할 거다 그러신 분들은 꼭 이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혹은 더 나아가서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2대 이상의 기기를 사용하신다. 그래요. 3대 이상은 아니고 딱 2대의 기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극초반대에 구매하시면 사용할 만한 제품입니다. 나는 3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북, 패드, 아이폰 이렇게 사용을 한다. 혹은 뭐 거기다가 약간 부가적인 액세서리로 애플워치까지. 그랬을 때는 45만원에서 47, 8만원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50만원이 넘어가면 가성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애초에 45만원이 넘어가도 가성비라고 보이진 않는 음질이고 않는 성능이거든요. 야 그럼 뭐 이 제품이 20만원대보다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이 제품 정가가 74만 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가격값은 전혀 못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애플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애플에 제 돈을 더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제가 21살인데 애플에 쓴 돈이 1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돈을 애플에 안 쓴 건 아니고 애플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을 75만원에 팔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음질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이고 에어팟보다 당연히 좋고요. 그런 점은 뭐 소니 제품과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니라던가 마샬이라던가 뭐 비에노라던가 보스 이런 제품들을 보면 그 회사만의 음색이 있잖아요. 고음 우선, 뭐 고음이 특화되어 있다, 저음이 특화되어 있다, 뭐 베이스가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에어팟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소리가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나야 되는 소리 딱 나고 정확한 음질, 정확한 음색을 들려준다. 그렇다고 막 모니터링 헤드셋만큼 정확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약간 플랫한 느낌? 그냥 보통 평균을 달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원래는 돈값은 한다라는 게 애플이었는데 74만 9천원은 돈값을 못하고요. 한 45에서 50 정도까지는 돈값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하게 된 가격은 57만 9천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60만원 초중반대에 팔고 있더라고요. 60만원이 넘어가면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소니의 5세대 하나, 4세대 중고로 하나 사도 어떻게 잘 맞춰보면 60만원대로 둘 다 구매할 수 있거든요. 중고로 둘 다 하면 6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저라면 소니 헤드셋을 2개 사고 말지 이거 하나 사는데 돈을 다 쓸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저는 기계들이 많고 오히려 기기들이 또 뭐 맥북 에어 M2가 온다던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여지고, 저처럼 애플 기기가 4대 이상, 5대 이상 된다 그러면 전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정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점을 내려보자면 저같이 애플 기기 많은 상태에서는 10점 만점에 한 7.8점? 그래요, 한 7.8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애플 기기가 한두 대다 그러면 저는 사실 한 5점 정도를 주고 싶네요. 돈값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비싸다, 다른 대체제들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많으실 수도 있고요. 사실 리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리뷰를 보고 오셔도 제 리뷰가 필요 없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사용해본 경험,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해보면서 불편했던 점, 사실 이렇게 파우치의 이런 라이트닝 구조 이런 것들 설명할 리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무언가 연구를 해서 추가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인스타 들어가셔서 팔로우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